나이 들고 병든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봉섭. 그는 병약한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마을에서 가장 부자인 천석군 부자 홍배대감의 집에서 소장농 생활을 하고 있었지요. 봉섭이는 일반 소장농들 두세 사람 일을 혼자서 할 정도로 워낙에 힘이 세고 일을 잘했기에 홍배대감의 총애를 받으며 지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소장농들의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기도 했지요. 아야 덕팔아. 거말이여 큰일이 났다야. 홍배대감님이 이번에 날이 심하게 가문다고 병처리를 내보내기로 결정을 했다는구만. 뭐시라고야 덕삼아 그것이 참말이냐? 그래도 병철이도 여홍배대감네 논을 일군 지도 벌써 5년이 다 되어가는디. 아무리 날이 좀 가문다고 해도 그런 병철이를 내보낸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이냐 이것이? 아, 거날이 감으로서 내보낸다는 것은 거시기 그저 핑계가 필요하니 그리 말하는 것 아니겠냐? 진짜 원인은 따로 있는 것이지. 자네 또 봉섭이 말을 하는 것인가잉? 하기는 저 봉섭이가 들어온 이후로다가 벌써 3년 만에 2명이나 나가는구만. 그러니까 말이오. 저놈이 거 일 좀 잘한다고. 다른 소장농들은 생각 안 하고 몇 사람분 일을 혼자 해버리니 홍배대감이 뭐 흉년 냄새만 맡아도 누구를 내보낼까 생부터 하고 앉아있는 것 같더라고. 이것이 말을 하고 보니까 더 화가 치미는구만. 안 되겠다잉. 거 언제 내 봉섭이 그놈한테 아주 따끔하게 혼쭐을 내주든지 해야지. 아서라 아서잉 덕삼아. 나도 마음 같아서는 진즉에다가 그놈아 손을 봐주고 싶어도 아 봉섭이 그놈이 힘이 보통 장사인가? 덕삼이 자네가 해볼 그런 상대가 아니구만. 그것은 생각해보니 자네 말이 100번 1000번 맞구만. 기분도 그러니 병철이나 불러서 술이나 한잔 하러 가세. 덕팔이 이 친구야. 그러던 중 하루는 홍배대감의 집이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무슨 일인고 하니 홍배대감의 막내딸 춘심에게 애가 들어섰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자가 아이를 가진 것이 무슨 문제인가 싶을 수 있지만 문제는 바로 춘심이는 아직 시집도 가지 않은 처녀였다는 것이었지요. 뭐시라? 춘심아 지금 네가 뭐를 가져버렸다고 말하는 것이냐? 어떻게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애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요? 워매워매 이 일이 지금 밖으로 퍼지면 내 양반 체면에 창피해서 어찌 얼굴을 들고 살라고? 그나저나 춘심이 네 뱃속에 있는 애가 그라면 누구의 짓이냐잉? 네 얼른 바른 대로 말해봐라. 그것이 그러니께. 아이고 아버지, 소녀가 잘못했구만요. 아 답답하게 굴지 말고 네 지금 당장 그 애가 누구 애인지 말하지 못하겠냐잉? 그러니까 아이고, 이것이 누구 애냐면 말이어요. 춘심이가 아버지 홍배대감에게 아이를 가졌다고 말하기 3일 전 날 밤. 춘심이는 몰래 집을 빠져나가 홍배대감의 소장농 중에 한 명인 덕삼이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이고 춘심이 아씨. 거 몰래 물레방앗간에서 보자고 하면 되는 것을 누가 보면 어쩌려고 이 시간에 우리 집으로다가 발걸음을 하셨습니까요? 덕삼아 지금 말이여. 누가 보고 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만. 큰일이 나불었다니께. 아씨 갑자기 당황스럽게 우째 갑자기 눈물을 다 보이신데요. 글쎄. 덕삼아 이것을 참말로 어쩌면 좋냐잉. 내가 애가 들어서 버렸구만. 이 일을 우리 아버지가 알게 되면 안 그래도 평소에 양반의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인디. 참말로 이것을 어찌하면 좋냐잉. 뭐시라고라. 애가 들어서 불었다고라. 웜에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기는 하구만요. 참말로. 우리 아버지 성격의 애가 네 씨앗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네가 살아서는 이 마을을 나갈 수가 없을 것이구만. 그러니까 네 말이여 얼른 짐 챙겨가지고 어디 다른 마을로다가 먼저 도망을 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잉? 내 오늘 그 말을 해주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이리 온 것이구만. 아이고 아씨 제가 어찌 아씨한테 책임을 지우고 혼자서 살겄다고 도망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잠깐만 가만히 있어보자. 아씨 거 말이여요. 내 생각해보니 좋은 수가 있을 것 같구만요. 좋은 수 말이여? 시간은 다시 3일 후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아이고, 이것이 누구 애냐면 말이어요. 이 애기는 봉섭이의 애기구만요. 뭐시라 봉섭이라고 함은 그 어디 양반집 자제도 아니고 우리 집 소장농 봉섭이를 말하는 것이냐잉 니 지금? 네 이놈이 일을 잘하니까 오냐오냐 하면서 데리고 있었더만 어디 은혜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양반 딸을 건드려. 봉섭이 그놈이 오늘 아주 제삿날이 될 것이구만. 홍배대감은 곧장 소장농들을 이끌고 봉섭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논에서 일하고 있는 봉섭이를 보자마자 홍배대감은 소장농들에게 매질을 명령했지요. 오메 이것이 뭔 일이란가? 영문도 모른 채 거의 죽기 직전까지 곤죽이 되도록 매질을 당하고 나서야 봉섭이는 왜 자신이 맞아야 했는지
홍배 대감에게 이유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이고 대감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어찌 아씨에게 손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참말로 억울합니다, 대감 어르신. 대감 어르신, 제가 거 며칠 전 밤중에 일을 마치고 대감님 댁을 지나다 거 봉섭이가 밤중에 춘심이 방에 들어간 것을 본 적이 있는 것 같구만요. 저놈이 증인도 일하고 있고 춘심이가 직접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치미를 떼고 거짓말을 해. 내 마음 같아서는 여기에서 니놈의 숨을 끊어놓고 싶은 심정이지만서도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 넓은 아량으로 여기까지만 할 테니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말거라잉. 그 은혜도 모르는 고얀 놈 같으니라고. 오, 웜의 대감님. 하이고 대감 어르신. 워메 봉서봐, 이것이 다 무슨 일이다냐? 네 얼굴이 우째 그러냐잉? 하이고 어머니. 내가 아주 서러워서 하지도 않은 오입질 누명을 써버려가지고 그 홍배 대감 집에서 쫓겨나 버렸구만이요. 참말로 오늘 송장 치를 뻔했다니께요. 무엇이라고라? 홍배 대감님은 네 말도 제대로 안 들어보고 니를 이 꼴로 만들어놨단 말이여? 내 안 되겠구만, 원님한테 그 송사를 해달라고 하든가 해야지. 아니구만이라 어머니. 내가 어디 안 했다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말뿐이니 괜히 일을 크게 만들어봐야 돌아가는 꼴이 나한테 좋을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구만이라. 그나마 홍배 대감님이 평소에 나를 맘에 들어 했으니께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이구만이라. 내 자식 새끼가 이리 맞고 왔는디거 서러워서 그러제, 서러워서. 그래, 그러면 일단은 다른 것은 생각 말고 푹 좀 쉬어라잉 봉서봐. 그간 참말로 고생했다. 일단은 며칠 쉬어보고 다시 일을 구하든지 해야겠구만이라 어머니. 내 뭐 다른 것은 몰라도 농사짓는 능력은 있어 놓으니 좀만 쉬었다가 금방 또 일할 곳은 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께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다니께요. 봉섭이는 어머니에게 금방 다시 일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하며 안심을 시켜드리고 며칠이 지난 후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마을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녔습니다. 봉섭이 자네가 일을 잘하는 것이야.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인디 말이오. 자네도 하다시피 춘심아 씨랑 있었던 소문이 마을에 파다하게 돌고 있으니 누가 자네한테 일을 맡길 수가 있겠냐잉. 알겠습니다요, 어르신. 그 시간이 지나서 소문이 잠잠해지면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요. 자신은 결백하니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누명은 벗겨질 것이라는 봉섭이의 기대와는 달리 소문은 점점 더 퍼져만 갔고 이미 마을에서는 누구 하나 봉섭이를 고용하려는 이가 없었지요. 하이고 거 내 누명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좀 지나면 잠잠해지겠지라고 생각했는디 내가 너무 순진했구만. 인자 가지고 있는 돈도 얼마 없는 것 같은디 이 마을에서 계속 이러고 있다가는 참말로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구만. 내 되도록 고향 땅을 떠나지 않고 싶었는디 어쩔 수가 없구만 인자는. 그리하여 봉섭이는 노모와 함께 자신의 소문이 닿지 않을 그런 먼 마을 강진으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진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를 그곳의 주막에 잠시 모시고 곧바로 이곳저곳에서 일을 알아보러 다녔지요. 소장농 자리 말이요? 날이 일하고 가물어 버리니 거 이제 와서야 어디 소장농 자리를 구하는 곳이 있을란가 모르겠구만. 하이고 그렇구만요. 안 그래도 벌써 며칠째 일을 구하려고 일하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올해는 소장농 일은 구하기 힘들 거라 그러시더만. 그 말이 참말이구만요. 잠깐만 있어봐라잉. 다른 곳은 몰라도 거 박진사 어르신 댁이라면 그래도 사람을 구하고 있을지 모르니께 한번 찾아가 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그 어르신이라면 소장농이 아니더라도 다른 일이라도 뭐 줄 수 있을지 모르구만. 원매 박진사 어르신이라고라? 하이고 거 내 당장 찾아가 볼랍니다요. 신세졌구만이라. 박진사는 고령으로 인해 관직에서 은퇴를 한 후에 자신의 고향 강진에서 노후 생활을 즐기고 있는 양반이었습니다. 그는 애석하게도 3년 전 유일한 자식이었던 아들과 사별을 하고 과부가 되어 수절을 하고 있는 며느리 은숙이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마을에 큰 재난이 찾아올 때는 가끔 곳간을 열어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여 인심이 좋기로도 정평이 난 인물이었지요. 그런 박진사에게 봉섭이 찾아가자 그래, 소장농 자리를 구한단 말이지.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소장농 자리가 다 차 있는 데다가 거 날도 일이 가물고 있으니 그것마저 까딱하면 적자가 날 판이고. 그럼 말이여, 자네 거 머슴 일이라도 좀 해보겠는가? 무슨 일 말입니까 어르신? 그려 마침 지금 우리 머슴 자리가 비어 있어 놓으니
품삯은 낮더라도 일단은 머슴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어떻냐 이 말이지. 내 자네가 노모를 모셔야 하는 상황을 감안해서 그 행랑채도 내어주겠네. 그리고 자네 일하는 품을 봐서 소장농 자리는 내년에 다시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이고 어르신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참말로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제가 시키시는 일은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힘 닿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박진사의 집으로 들어오게 된 봉섭이는 특유의 성실함을 발휘하여 갖은 집안일을 척척 해내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나무나 꼴을 베러 산으로 갔으며 시간이 날 때마다 마당이나 집안 청소 역시 틈틈이 할 정도로 박진사의 마음에 들기 위해 잠시도 몸을 쉬지 않았는데요. 아이고 봉섭아, 그 나무하고 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장작을 패고 있냐잉. 처음이라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랑은 알겠지만서도 누가 안 쫓아오니까 쉬엄쉬엄 하면서 일해도 된다잉. 아니구만요 어르신. 요 근래 오랫동안 일을 안 해놓으니 아주 몸이 근질근질한 것이 오히려 이럴 때 쉬고 있으면 오히려 병날 것 같구만요. 농사일에는 아주 자신이 있다고 하더만 일을 하는 품을 보니 그게 허세가 아니었구나. 허허. 그렇게 매일매일 쉬지 않고 일을 이어가는 봉섭이 어느 날 그는 수절을 하고 있는 은수가 씨의 방을 청소하다가 그만 호기심에 패물함에 있는 아씨의 값비싸 보이는 장신구들을 발견했지요. 웜에 이것이 다 무엇이다냐? 이것이 패물함 아니냐잉. 아씨는 이런 귀한 것을 거 따로 숨겨놓지도 않고 이렇게 패물함을 자물쇠도 채워놓지도 않고 꺼내놓았다냐잉. 그런디 이것이 잘 모르는 내가 봐도 솔찬이 값이 나가 보이는 것이 아이고 아서라 아서 거 나를 믿고 일을 맡겨주신 어르신의 은혜를 저버리고 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냐. 봉섭이는 없는 자리를 마련해서라도 자신에게 일을 맡겨준 박진사를 생각해서 패물을 못 본 채 하고 방에서 나와 패물에 대한 생각을 머리에서 지우려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한 달 두 달이 가고 머슴의 품삯으로는 연로하신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버겁다고 느껴지면서 봉섭의 마음속에 은숙 아씨의 패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지요. 저것만 있으면 엄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은 그래도 호강이라는 것을 시켜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는디. 그려 힘들거라 생각했지만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다른 마을로 도망쳐 와서도 잘 살고 있는디 말이오. 처음 한번 다른 마을로 가는 것이 어렵지. 두 번이 무엇이 어렵겠냐잉. 그리하여 봉섭이는 이후로도 마당에서 장작을 패거나 절구질을 하다가도 점점 은숙의 방에 있는 패물함에 눈길이 가게 되었지요. 박진사의 며느리 은숙은 참으로 박복하기 그지없습니다. 박진사의 유일한 아들이었던 독자 덕만이에게 시집을 간지채 두해도 넘기지 못하고 병약했던 덕만이 세상을 떠나자 양반 집안의 법도에 따라 바깥 출입을 자제하고 수절을 하며 살고 있었지요. 만약 그녀에게 자식이라도 있었으면 자식을 키우는 마세라도 살았겠지만 남편이었던 덕만이 워낙에 병치레가 잦아 부부간의 정을 통하기 힘들었기에 아이가 생기기도 전에 덕만이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최근에 신경이 쓰이는 사내가 생겼는데 두 달 전 노모와 함께 머슴으로 들어온 봉섭이었지요. 아씨 거 봉섭이라고 이 집 머슴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시키실 일 있으시면 행랑채에서 저희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으니께 언제든지 찾아주시라니께요. 그려 봉섭이라고? 그래 앞으로 수고해 주시게나. 시댁의 높은 담벼락이 옥의 창살처럼 답답하게 느껴질 때쯤 봉섭이의 등장은 은숙이에게 신선한 자극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를 마주쳤을 때부터 자신의 남편이었던 병약한 덕만이와 달리 노동으로 단련되어 있는 우람한 봉섭이의 몸에 은숙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눈과 마음이 끌리게 되었지요. 최근에는 봉섭이 역시 자신과 같은 마음이었던 것인지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방을 흘끔흘끔 쳐다보는 봉섭이의 시선을 은숙이는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하이고가 처음 볼 때부터 나를 보고 쑥스러워하는 것 같더만 요즘은 아주 저라고 대놓고 힐끔힐끔 거리면서 일하는 중에도 나를 살피는 것이 이것이 필시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것이 틀림없구만. 겉딱 봐도 위치가 위치이니 나한테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 것 같은데 뭐 이미 서로 마음을 확인한 이상 여기에서 더 지체해봐야 시간 낭비만 하는 것 아니겠어? 그리하여 은숙은 봉섭이 평소 밤중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신의 방 앞을 지나가야 하니 그 점을 이용하여 방문을 조금 열어둔 채로 봉섭이에게 속고 차림을 보여주어 그를 유혹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그 시간 봉섭이는 그래, 바로 오늘이구만 오늘. 거둔 한 번만 딱 감고 아시 폐물을 가져다가 평생 나만 바라보면서 고생하신 우리 엄니 제대로 한번 호강시켜드리는 것이요. 마침 그날 봉섭이는 은숙이의 방에 있는 폐물을 훔치기로 결심을 하였고 발소리를 죽인 채로 은숙의 방으로 잠입하기로 했습니다. 봉섭이가 은숙의 방으로 조용히 들어가자 그곳에는 은숙이 몸이 다 드러난 채로 이불도 제대로 덮지 않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오엄의 아씨는 누가 보면 웃잘라고. 거 문도 조금 열려있는 것 같더만 저런 차림으로 주무시고 있다냐. 이거 까딱 잘못해서 걸리기라도 하는 날에 도둑놈이 아니라 또 추행범으로 몰리게 생겼구만. 하이고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을 생각하면 참말로 워메 이것이 뭔 소리요. 발걸음 소리 아니다냐. 이쪽으로 오는 것 같은디. 봉섭이 은숙의 폐물함으로 손을 뻗으려는 순간 마당에서 발걸음 소리를 듣고 황급히 은숙의 방의 작은 쪽문을 통해서 부엌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방을 들여다보며 다시 기회를 살폈지요. 방으로 들어온 사람은 다름이 아닌 박진사였는데요. 아이고 거 뒷간 가는 길에 문이 열려져 있어 들어왔더만. 애미가 부끄러운지 모르고 저라고 속고 차림으로다가 아주 이불은 덮지도 않고 자고 있구만. 아이고 이딱한 것 서방도 없이 홀로. 그래도 암만 여름이라고 해도 감기라도 걸리면 며칠을 고생할 것인디 이불이라도 덮어줘야지. 그렇게 혼잣말을 되뇌이며 박진사는 허리를 숙여 며느리의 이불을 덮어주려고 하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은숙의 몸 위로 넘어지고 말았지요. 거 봉섭이 자네 왔는가? 워메 이것이 누구여 아버님이 아니십니까? 그 애미야. 이것이 말이여 그러니께 어떻게 된 것이냐면 아이고 이거 참말로 그림이 이상하게 되어버렸구만. 까딱하다가는 오해를 사게 생겼는디. 아버님, 아무리 혼자 되신 지 오래되셨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수절을 하고 있는 며느리의 몸에 손을 대시다니요. 아니 애미야. 그것이 내가 네 이불을 덮어주려다 그만. 상황이 박진사가 며느리를 추행한 것으로 돌아가자 그것을 처음부터 문틈으로 지켜보고 있던 봉섭이는 춘심이 때문에 누명을 썼던 지난 기억이 되살아나 가슴이 죄어오는 듯이 아팠습니다. 이것이 안 되겠구만. 내가 도둑으로 몰리는 일이 있더라도 지금 내가 나서지 않으면 어르신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며느리 추행범으로 몰리게 생겼구만. 그것이 오해구만요. 어르신은 참말로 그냥 아씨의 이불을 덮어주려다 그만 넘어지신 거구만요. 제가 처음부터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구만요. 아니 이것이 누구여 봉섭이 아니요. 그런데 자네가 어째서 그 쪽문에서 나오는가? 그러니까 말입니다. 어르신, 제가 거둬주신 어르신의 은혜도 저버리고 참말로 죽을 죄를 지었구만이라. 봉섭이는 박진사에게 자신이 은숙의 방에 들어오게 된 연유에 대해서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박진사는 자신이 믿었던 봉섭이 며느리의 폐물에 손을 대려 했다는 것이 괘씸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봉섭이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솔직하게 나서주지 않았으면 자신은 며느리를 추행한 파렴치한으로 몰려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해야 할지도 모르는 판이었다는 생각에 무척이나 고맙기도 하였지요. 아이고 참말로 이 일을 어찌해야 좋냐잉. 박진사가 봉섭이의 처분을 두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로 한참을 고심을 하자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며느리 은숙이 마침내 입을 열었는데요. 아버님 이것이 참말로 여기 봉섭 씨가 아니었으면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요. 제가 만약에 아버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지 않았으면 아버님 인품을 생각해 볼 때 당신 스스로에게 어떻게 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한디. 따지고 보면 여기 봉섭 씨가 생명의 은인 아니겠습니까? 애미야. 그려 네 말 잘했다잉. 거 내 양반 체면에 네 말대로 다른 것도 아니고 며느리 몸에 손을 댔다는 누명이 씌어지면 필시 제명에는 못 죽지 싶구만. 그렇게 치면 자신이 쫓겨날 각오를 하고서라도 이렇게 정직하게 나서서 어찌 보면 아버님의 목숨을 구했는디. 거기에 비하면 폐물이야.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물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냐잉? 그래도 그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폐물에 손을 댄다는 것이 쪽간 것이게 하기는 한디. 그래도 목숨값에 비하면이야 뭐 싸기는 하지만서도
전 그것이 마음에 걸리신다 싶으시면 뭐 이것이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아봉섭 씨를 차라리 양아들로 들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일이 정직하고 큰 진실을 위해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 뛰어드는 사람은 천금보다 얻기 귀할 것이고 거기다 그렇게만 하면 이 집안에 끊어진 데도 이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제서야 박진사는 며느리 은숙이의 속내를 알아채고 며느리를 위해 바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 그레잉 듣고 보니 그렇게만 하면 내 아들이 되고 거기다가 애미 너의 서방이 되면 폐물에 손을 댄 것은 훔친 것이 아닌 그저 하나의 일탈에 불과한 일이 되겠구만. 그래, 그렇게 하도록 하자 애미야. 참말로 마음고생 많이 했다 그동안. 네, 네? 어르신, 그것이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요? 워메워메 지금 누가 누구의 아들이 되고 서방이 된단 말입니까요? 그리하여 봉섭이는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박진사의 양아들이 되어 며느리 은숙이와 부부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에는 자신의 농사 실력을 바탕으로 소작농들을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여 박진사의 집을 이전보다 더욱더 번성하게 하였고 그토록 권했던 어머니 역시 호강을 시켜주며 은숙이와 함께 오랫동안 잘 살았다고 하네요.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